자, 저희가 지난부터 이제 PM 가이드북을 가지고 주제 삼아서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표집도 시작해가지고, PM의 어떤 의미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예. 지난주에는 4페이지까지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교재를 가지고 우리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5페이지는요, 보시는 차트처럼, 자, 이때 차트가 세계적 기업, 예, 글로벌 기업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의 뿌리도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사업자나 또 예비 사업자, 사업 시작하실 분들에게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오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너 뭐하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뭐하니? 무슨 일해? How do you d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자들마다 너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요즘 하는 일이 뭐야? 뭐 했을 때 각자들마다 답변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 뭐해? 그러면 며칠 전에도 제 여의도에서 제 고등학교 이제 점심 모임을 했었는데 다 명함 교환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은 제 명함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난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어, 저는 PM 인터내셔널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웰스 기업인데, 글로벌 웰스 기업인데, 그 웰스 기반의 제품들을 내가 직접 유통하고, 또 멤버십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회사, 혹시 아메이 같은 그런 회사인가? 다단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단계라는 질문이 있으면, 다단계라고 직접 답하진 않고요. 너 좀 아는구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분이 얘기하는 다단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칭해서 다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그걸 알고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으로 이런 유통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통과 멤버십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세계적 기업, 저 글로벌 기업이에요. PM 인터내셔널은. PM 인터내셔널 그룹은 전 세계 45개여 국가에, 자, 이 말은요, 저희가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은 이미 100개국 이상의 제품은 실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저희 기업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왜 45개의 국가냐? 그리고 40개 이상의 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사가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얘기하죠. 유통 파트너와, 이 유통 파트너가 저희예요. 저희 팀 파트너, 유통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 차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PM 인터넷 본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룩셈부르크에 하나가 있어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어떤 본사죠? 자, 인터내셔널 본사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인터내셔널 본사가 룩셈부르크고요. 저희는 본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유럽을 또 아우르는 유럽 본사가 독일에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싱가포르의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본사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는데 제 기억이 나요. 요 앞에 가면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요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왜 대기를 했으면, 이 본사 견학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요 앞에서, 싱가포르 이제 아시아 태평양 본사의 리본 커팅식을 하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요 앞에, 여기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뭐 핑거푸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차례 팀별로 이 본사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요게 1층 단은 아니고 1층에 한 반 정도를 쓰고 있고 요 건물에 9층인가요? 제 기억에 9층에 또 PM 인터넷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올라가 보고 또 이게 옥상도 가보면 또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건물에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본사가 있고 또 미국 플로리다에 미주 본사가 있습니다. 미주 본사. 미주 본사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미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미국 USA, 미주는 아메리카스, 즉 남미, 북미 다 아우러서 이런 본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다. 뭐 세레소타에 있죠.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자,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어서 현재 PM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무대로 해서 지금 한 40개 이상의 지사를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네 군데의 헤드쿼터, 즉 본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40여 개 이상의 지사들이 각 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본사의 브랜치 지사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주, 아메리카스, PMI 아메리카스 미주 본사의 어떻게 보면 지사인 거예요. 미국의 본사가 아니죠. 예, 지사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 무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만 얘기하면 한국은 PMI 코리아는 2018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상품 오픈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즉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PM 인터내셔널은 서울 8825, 서울 제80, 88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다 불법이에요, 불법. 라이센스 없이 하면 다 불법이에요, 당연히. 현재 이 건물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피에너 코리아의 어떤 서울 DSC는 2층에 있고요. 6층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감도인데 실제 이 조감도대로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도의 자료에서 이 조감도였는데 실제 플로리다에 있는 건물을 보면 이 조감도가 똑같아요. 실제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자동차가, 여기 이거 자동차? 자동차 이렇게 봐요. 여기 실제 사진 찍은 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점으로. 멀리서 했더니. 그래서 엄청 이 플로리다에, 엄청난 크기로, 이렇게, 지금 미주 본사가 여기 있죠.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 시간대로 구분하면 뭐 서부, 뭐 중부, 뭐 동부 시간대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미국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부, 중부, 이제 동부가 아니라 동부를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북부와 남부로. 그럼 지금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플로리다가 다른 지역, 중부나 서부 지역보다는 좀 가까이에, 이런 미주 본사가 있으니까, 올해 2026년에는 이런 미주 본사를 좀 활용하는 좀 그런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 지금, 어, 글로벌 기업 PM, 세계적 기업 이러면서 저희 중요한 부분은 저희 비즈니스는, PM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차트, 요 지금 PM 가이드북을 좀 떠나서 좀 추가적인 교육을 조금 더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자료를 또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단톡방에, 어제, 한국에서는 어제죠. 한국 오늘, 미국은, 제가 오늘이죠. 오늘 거기에 관련된 제가 자료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시면 이 지금 저희가 이제 글로벌 PM의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의미는 아시죠? 파란색, 그 진한 파란색들은 이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약간 옅은 파란색은 현재 프리런칭 단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지금 지사는 나가 있지 않지만 이미 제품 유통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는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품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비즈니스 가이드 그 차트에 좀 해서 추가적인 교육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글로벌 사업이 왜 비전이고 왜 매력적인가? 저희가 PM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제품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제품을 전달할 때는 당연히 뭐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하겠지만 내가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때는 저희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비전, 그리고 매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사업이에요. 글로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PM 떠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제가 비즈니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나의 비즈니스를 원했었고, 그런데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개인 사업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니까 이 비즈니스는 내가 제대로만 하면 정말 전 세계에 나의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서 그런 멤버십 관리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PM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아날로그 시대의 절대 강자가 MA, 아메이예요. 현재도 직접 판매 업계의 1등이 아메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PM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메이는 이제 약간 지는 해고 디지털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이 저는 PM으로 봤고 그런 아메이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태양이 저는 PM으로 봤던 거예요. PM 봤던 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에서 PM이라는 회사는요, 유럽에서 시작한 기업이에요. 유럽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지금 유럽의 절대 강자예요. 유럽에서, 독일은 당연히 1등이죠. 유럽에서도 절대 강자 1등이에요. 지금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절대 강자고, EU와의 격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2002년에 어찌 보면 이제 아시아에 진출하게 돼요. 아시아에 첫 번째로 진출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 지금 유일하게 CL이라는 직급자가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그 CL 그 두 부분이 부부 사업자거든요. 남자는 게리림. 나이가 동갑입니다. 게리림이라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브렌다라고 하는 그 두 부부가 그 말레이시아의 최고 직급자들이에요. 2002년도에 진출했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음? 처음부터 요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생겼고요. 그런 이후에
그런 이유에 뭐 일본도 지사가 생기고 뭐 홍콩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조금 늦게 오픈했어요. 한국 2018년에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한국이 좀 지사 오픈은 늦었지만 한국이 오픈이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이 오픈되면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불을 지폈다. 그전까지 유럽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런데 물론 아시아에 진출도 했었고, 뭐 미국에도 진출했었고, 전 세계 진출들은 했었지만, 제대로, 그 불을, 어,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엄청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촉매 같은 역할로, 저 진짜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한국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PM이 지금 현재 작년에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 달러까지 계속적인 어떤 매출 성장을 가져갈 회사고, 100억 달러 간다는 얘기는요, 지금 아메이가 지금 한 80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에메이라는 회사가. 그럼 100억 달러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메이의 매출 딱 잡는 얘기고, 정말 전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왜 넘버원이 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실제 지금도요, 유럽의 전체 매출과 아시아의 매출과 미국 매출과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40억 달러인데, 실제 거기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가장 직접 판매 시장이 가장 뜨거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남미. 지금 뭐 멕시코, 뭐 칠레 이렇게 지사도 있지만 실제 이 남미 쪽은 또 브라질 여기서 엄청 크더라고요. 브라질이 라든가 아니 남미도 제대로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요. 또 미국 사회에서도 실제 미국에서 큰 매출이 뜨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을 접수하려면 히스패닉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미국에서 히스패닉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미국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덴젤이라는 지금 미주 본사에 현재 제너럴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히스패닉계예요. 아 요즘에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덴젤 다음 주 미리 공지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금 스페인에 히스패닉이 이제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인가요? 아니다. 낮 1시구나. 그때 이제 스페인의 시에를 초대해서 그런 히스패닉계, 그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미국 시간에 매주 수요일은 그런 이제 스페인어로 사업 설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업 설명회보다 그런 성공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제가 꼭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덴젤이 또 한국계 분들을 좀 약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어로 특강을 성공 스토리를 하는데 영어와 한국어 번역까지 통역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해요. 지금 그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런 히스패닉, 그 말은요, 이 남미 히스패닉계 사람들,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분들을 통해서 이 남미를 치고 가겠다라는 계산이 또 깔려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북미의 캐나다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캐나다. 지금은 미주 내셔널 콩그레스가 아니라 이제 캐나다 내셔널 콩그레스, 뭐 미국 내셔널 콩그레스 약간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메리카 대륙의 매출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PM이 매출이 아직 완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베트남도 오픈 안 했고 뭐 인도네시아 또 태국 말레이시아 정도 빼놓고는요 아직 다 시작이에요. 시작 단계. 그런데 불구하고 PM이 작년에 매출 얼마였다고요? 4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 시장 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아시아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메리카 대륙의 매출까지 활성화된다라면 PM 1등 가죠. 무조건 가죠. 지금 이러한 진짜 큰 시장의 매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40억 달러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PM 1등 간다에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PM이 1등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체 세계 시장을 딱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아직도 제대로 아직 활성화 안 됐고, 아메리카 제대로 활성화 아직 안 됐는데 불과 4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라면 당연히 1등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보고 사업 진행하셔야 돼요. 현재 아시아도요,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아시아에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제가 가장 뜨겁게 보고 있는 시장이 일본이 일본. 일본 시장이 엄청 뜨거워요. 일본이 2024년부터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DSC가 참고로 한국에 DSC는 7개가 있어요.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DSC가 2개 있어요. 이제 오픈할 뉴욕 DSC까지 포함해서 2개예요. LA 하나, 뉴욕이 하나. 캐나다에 DSC 1개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은도요, 도쿄에 하나, 오사카에 하나 있어요. DSC가. 근데 지금 일본이 무섭다라는 게, 일본이 도쿄 중심, 오사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저기, 홋카이도부터, 위로부터, 저 밑에 오키나와까지 엄청나게 세미나들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니까, 아, 일본 시장 무시하면 안 되겠다, 지금. 참고로요, 중국 시장은 홍콩을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매출이 한번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느 정도면 CL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챔피언이 나왔어요. 어떤 달에는. 근데 중국 매출은 좀 왔다 갔다 해요. 특히나 이제 액션팩 달에 그런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중국 본토에서는 PM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중국 공안들 잡아간대요. 어? 원래 중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이제 인정되어 있지만 중국 본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의 어떤 계정을 통해서 약간의 우회적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가 보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글로벌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예. 어쨌든 저희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왜? 저희는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의 저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응?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직업의 이제 사분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직장인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인베스터, 투자가, 이렇게 4가지의 사분면을 가지고, 현금으로 사분면하면서, 실제 우리가 오른쪽,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거나, 투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오너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내가 사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시스템 일부가 되는 방법이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을 만들거나 지금 뭐 엔비디아를 창업하신 젠슨황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든가 구글을 설립한 페이스북을 만든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다 지금 부자의 대열에 가 있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시킨 분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롤프소로 회장님이죠. 롤프소로 회장님도 PM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즉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두 번째 시스템을 사거나 이게 프랜차이즈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지금 어떤 놈이 이제 더 큰 얘기하면요. 그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얘기하자면 다른 기업을 그냥 인수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을 산다는 거예요.
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회사를 사버리는 거죠. 기업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뭐, 몇백만, 몇천만 원 이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몇십억, 몇 조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그 세 번째 방법인 거예요. 록소리 회장님이 만든 이 PM 인터넷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플랫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일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PM 인터내셔널의 플랫폼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랫폼의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부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누구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팀 파트너로서 내가 회원가입만 하면 내가 이러한 네트워크 마켓 기반으로 한 플랫폼, 즉 PM 인터내셔널의 그런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돼서 저희가 이 전 세계 무대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맥락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차트에서 글로벌 세계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 즉, 저희 비즈니스의 매력 중에 하나가, 비전 중에 하나, 이 정말 글로벌 사업이에요. 전 세계 무대로 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사장님들도, 파트너 사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매력인데,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한 매력 때문에, 글로벌 사업의 매력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이러한 매력을 느껴서 비전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은요, 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시작부터 선택한 동기가 다르잖아요. 전 세계 무대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미 사업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자,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어떤 비전, 매력이 뭐냐? 자, 국경 없는 비즈니스 구조, 즉, 구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국가, 문화,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구조예요. 뛰어넘는 구조. 한 나라에서 시작한 사업이 다른 나라로 복제가 됩니다. 매장, 재고, 지점 없이도 사람과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파트너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구조거든요. 국경 없는 비즈니스 구조.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요. 24시간 움직입니다. 왜?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미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현장 열심히 뛰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잠자고 있어요. 또 자는 시간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24시간 풀풀 어? 빵빵하게 돌아가려면 내가 나의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의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서 만들게 되면요. 나의 비즈니스 24시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24시간. 굉장한 비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 자체가 이런 글로벌 구조인데 현재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글로벌 사업은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예를 들면 아메이 같은 경우가 왜 지금 한계에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MA라는 회사는요,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되어 있거든요. 지사가. 그런데 아날로그라고 하는 이유가 지사가 없는 나라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PM은 뭐가 달라요? 지사가 없는 나라도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파키스탄에 제 지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품을 주문해서 제품이 배송돼서 제품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그 지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원 서버로 연결이 안 돼요. 원 서버로. 하나의 계정으로 나의 전세 비즈니스 할 수 없고요. 내가 한국 아메이 사업을 했다라면 내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의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체 대리모 제도라 해서 스폰서를 지정해서 이렇게 도움받는 형태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글로벌 사업에 좀 실제 해보니까 아날로그 시대 전 이런 비전 시작을 해봤더니 너무 힘든 부분을 전 느꼈거든요, 몸으로. PM의 이러한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우리가 많이 어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이유다. 정말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PM 인터내셔널이다. 라는 부분이고, 실제 올해 이 PM 뱅크가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노승 회장님도 전세가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 하다 보니 너무 쓸데없이 은행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직접 은행 해버리자. 그게 PM뱅크가 만들게 배경 중에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비전이 있냐.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레버리지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요, 혼자 일어나는 구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내 능력 곱하기 플러스해서 팀의 능력, 글로벌 시스템. 자,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PM의 현재 이 플랫폼의 구조가, 이 시스템이 나의 능력이 아무리 있고 팀의 능력이 있어도요, 회사에서 이런 글로벌 시스템을 뒷받침을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거면, 국가가 늘어날수록 수익 파이프라인도 다변화가 된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꿈꾸는, 아직까지는 꿈이죠. 아직까지는 제 목표인데, 한 라인은 한국 라인, 두 번째 레그는 미국 라인, 세 번째 레그는 일본 라인, 네 번째 레그는 태국 라인, 이렇게, 내가 이 레그들이 여러 국가들의 어떤 진출이 되면, 실제 자기 자신도 이 수입이 하나의 이 PM 안에서도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파이프라인. 약간 포트폴리오가 그려진다. 한국에 있는 이제 사업자랑 얼마 전에 대화를 좀 했는데, 리더랑.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농담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은 1년에 액션팩 달이 두 번이지만, 한국은 5월 달과 11월 달 두 번이에요. 저는요, 1년 사업에 액션팩 달이 다섯 번입니다. 왜? 미국은 4월달, 8월달, 12월달이에요. 1년에 세 번 있어요. 한국은 5월달, 11월달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액션팩 때 1년에 액션팩 때 다섯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체 매출은 항상 매출이 떨어지지 않죠. 기복이 없죠. 꾸준하게 가잖아요. 아쉬운 게 있으면 그 액션팩 때 겹치는 달이 생기면 매출이 폭발하거든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라스베가스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우리 록소 회장의 생일 그런 기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SP에서 GP를 가면서 그때 라스베가스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프로모션과 한국 프로모션이 한 달 동안 딱 일치를 했어요. 그 6세대 매출이 40만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제가 GP를 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미국에 있는 분들을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사업자, 미국 팀들이 만약 한국에 자기 라인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 라인은요, 액션팩 달이 5월과 11월이에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1년에 자기 사업에서는 다섯 번의 액션팩 달을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한국 액션팩 달이야. 12월은 미국 액션팩 달이야. 그럼 저는 11월, 12월 달 매출이 비슷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리더는요, 11월 달에 매출은 최고 매출인데 11월 달에, 12월 달 매출이 딱 꺾여. 그 50%, 60% 마이너스야.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그려질 수 있다. 여기 특정 국, 여기 딱 써 있잖아요. 특정 국가 경기나 시장 변화에 덜 흔들리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나의 글로벌 라인이 생기면 자기의 어떠한 이 사업에 안정성이 생겨요. 안정성. 우리가 멤버십 조직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십이죠. 근데 그거는 오토십인데, 진짜 멤버십 조직의 진짜 안정성은요, 자신이 여러 국가의 자신의 라인을 가지면 진짜 멤버십 조직의 매출이 안정성을 갖습니다. 나라마다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한국이 호황일 때 미국이 호황이 아닐 수도 있고, 미국이 호황일 때 한국이 호황이 아닐 수도 있고. 이 PM은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이런 이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켓 글로벌 사업이 왜 비전이고 매력적인가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시간과 장소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연히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야. 즉, 플랫폼 형태여야 진짜 네트워크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온라인 미팅, 교육, 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전에 힘들었다는 얘기죠. 전화통화 한 통 할래도 엄청난 국제 요금을 내야 되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즉,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 출장 이종 등에도 사업 관리 가능, 예, 디지털 노마드, 은퇴 후에도 지속되는, 또는 그러한 소득이다. 이게 뭐, 잔존소득의 구조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일하는 삶에서 시스템이 일하는 삶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개인에게 열려있는 글로벌 무대. 이 부분에 처음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평범한 개인에게 열려있는 글로벌 무대. 제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이걸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개인도 시스템 일부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런 글로벌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글로벌 사회라고 해서 대기업 임원, 투자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학벌, 자본, 영어 실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영어 스몰 토크만 해도 저는 스몰 토크 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영어를 가지고 막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스몰 토크만 돼도. 어? 그런데 영어를 못해도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학벌, 자본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매력이 있고요. 필요한 것은요, 비전 공유 능력과 꾸준함입니다. 비전 공유 능력과 꾸준함.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리더도 얘기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리더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탑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업계를 알아야 돼요. 이 업계. 우리가 하는 업계 뭐예요? 직접 판매 업계. 직접 판매 업계, 특히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떠한 비전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떠한 브랜드의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죠. 회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못된 회사를 만나서 열심히 헌신하면요. 헌신짝 됩니다. 잘못된 회사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헌식돼요. 회사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선택한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저는 PM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PM을 하는 중에도 이 탑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면은 같이 지금 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 똑같은 보상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탑 리더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 같은 회사 안에서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기별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어떤 방향성, 그러한 목표 설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피니서 코리아 안에서도요, 피니서 코리아의 매출은 뭐 변함이 없어요. 5천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 그룹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왜? 이 안에서 피니서 코리아의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흐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그룹의 어떤 리더들이 그러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올해는 지금 PM의 흐름을 봤더니 그 지역적인 흐름은 또 개별적인 얘기니까 그건 둘째치고 차치하고 지금 PM 인터내셔널의 흐름에서는 올해 2026년 중에 계획 중에 하나가 핀라인 M21 디클 다이어트를 좀 더 활성화하는 거에 올해 좀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핀라인 M21 디클 다이어트가 아니라 거기에 후속 프로그램으로 근육 강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그 지금 현재, 이제 어제부터 지금 핀란 M21 디클 다이어트 지금 실행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7분 정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요번에 조금 테스트 좀 해볼 부분이 좀 있어요. 요번에 왜 그러면 지금 신제품이 다 출시가 됐어요. 요번에 핀란 M21 디클 다이어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이제 확실한, 특히 미국의 웨이라고 하는 농축 유청 단백질이 제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웨이라는 제품이 들어왔어요. 신제품으로. 맞죠? 그리고 2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미국도 크레아틴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프로쉐이프. 프로쉐이프는 식사 대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프로쉐이프 아미노는 있었어요. 프로쉐이프 아미노. 이 제품은 BCAA, 특히나 EAA. EAA가 뭐냐? E가요, 에센셜. A가 아미노산. 그리고 또 A가, 엑시드. 그래서 아미노산. 즉, EAA가 필수 아미노산이 EAA예요. 그 프로셰이프 아미노는 그 EAA가 들어가 있는, 즉,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프로셰이프 아미노입니다. 필수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가 있죠. 예를 들면. 그것처럼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꼭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쉐이프는 식사 대용식이에요. 이거 단백질 보충제 아닙니다. 프로쉐이프에는 탄수화물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어요. 웨이가 아니라 프로쉐이프는 한 끼 식사 대용식이에요. 영어로 밀 플레이스먼트. 프로쉐이프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이 프로셰프 아미노를 먹는데 이 프로셰프 아미노는 말씀인 것처럼 EAA, 필수 아미노산이 캡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프로셰프 아미노죠. 그리고 거기에 특히나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BCAA. BCAA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근육을 내가 합성하고 유지할 때, 좀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근감소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BCAA이고, BCAA는 먹으면요, 바로 근육으로 간다고요. 바로 근육으로 가요. 뭐, 발륨, 류신, 이솔유신, 발륨, 이러한 것들이 이제 BCAA 아미노산입니다. 앞으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아미노산에 어떤 것들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서 특히나 BCAA라고 하는 그 분지사슬 아미노산 무엇이 있는지. 자, 이런 거예요. 미국 이거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또 반대로 프로셰프 아미노가 없었어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한국은 프로셰이프 아미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셰이프 A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돼요. 같은 제품인데 이름이 달라요. 프로셰이프 A 플러스. 같은 제품이에요. 프로셰이프 아미노. 왜 A 플러스냐? A가 아미노산이고요. 플러스. 한국에서는 프로셰이프 아미노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아미노. 영양소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쉐이프 A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같은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품이 한국은 있었죠. 웨이. 웨이는요,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 보충제예요. 보충제. 방금 프로쉐이프 아미노는 프로쉐이프 아미노는 정확히 언제 먹으면 좋으냐? 언제 먹으면 좋으냐? 프로쉐이프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로쉐이프 아미노, 프로쉐이프 A 플러스 언제 먹으면 좋은 거냐?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공복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전에 프로쉐이프 아미노를 먹고 운동을 하면 체지방도, 운동하면 체지방도 빠지고 근손실도 와요. 그리고 옛날 러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몸이 쫙 말랐잖아요. 빠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복 상태에서 러닝을 하면 체지방이 잘 빠져요. 공복이기 때문에 내 몸의 지방들을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공복에 운동을 했을 때 나의 근육도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기 전에 프로틴 아미노를 먹고 러닝을 하면 근손실은 방지해주면서 체지방만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요즘 러닝이 한국 열풍인데 공복에서 러닝하면 살도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때 프로시바 아미노를 안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해야 돼. 그때 그 제품은 그럴 때 활용하면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근육으로 그냥 그 아미노산 가기 때문에. 그 웨이라는 제품은 유청, 농축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 보충제예요. 단백질 보충제. 이거는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먹어주면 좋습니다. 프로셰이프 아미노와 웨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운동 전에 먹는 게 아미노고 운동 직후에 먹는 게 웨이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 바로 흡수돼요. 웨이. 거기에는 특히나 웨이는 지금 필수 아미노산만이 아니라 18가지의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18가지. 그래서 웨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틴이에요. 프로틴. 그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프로틴이 흡수가 용이한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웨이의 특징이고요. 100% 유청 단백질입니다. 그것도 그 유청도요, 그냥 아무 소에서 한 게 아니라
우유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자연 방목한 그러한 소에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그런 농축해서 만든 제품이 웨이라는 제품. 특히나 웨이는 이런 약간 그러한 이제 우유 같은 거, 블랙, 그 뭐라 그러죠? 예. 저 생각 안 나네. 예. 그런 좀 예민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웨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제품이 한국도 이번에 출시되고 미국 출시될 제품이 크레아틴 플러스. 크레아틴. 크레아틴도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프로틴, 크레아틴. 예, 단어가 다르잖아요. 프로틴, 크레아틴. 이 크레아틴은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제품이 크레아틴이에요. 그 표현할 때 단백질은 프로틴은 벽돌 같은 역할이고 벽돌 하나의 근육을 만든 재료고요, 재료. 근데 크레아틴은요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크레아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게 되면 고강도의 어떤 근육에 에너지를 주니까 더 고강도의 운동을 더 할 수 있고요. 근육을 벌크업 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 크레아틴 플러스예요. 근육의 양도 확 늘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한 게 이거잖아요. 5주 만에 6주 조금 안 됐어요. 5주 조금 넘었고 제가 근육량이 2kg가 늘었어요. 인바디 검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때 전 처음에 2kg밖에 안 늘었어? 이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하다 보니까 5주 만에 근육량이 2kg 는 거는 3천만 원 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런 편이 있어요. 근육 1kg가 늘어나면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게 근육의 양을 늘려주는 제품이 크레아틴 플러스 제품이에요. 어? 기존의 크레아틴이 아닙니다. 크레아틴 플러스입니다. NTC 기술 들어간. 엄청나게 그 5주 만에 근육량이 늘어난 걸 보고서는 지금 현재 근감소증이나 운동만이 아니에요. 현재 근감소증이 좀 있거나 근육량이 현저하게 적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크레아틴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크레아틴은요, 뇌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인지 기능.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크레아틴이라고 합니다. 이 뇌에 필요한, 뇌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크레아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프로쉐이프, 식사 대용식, 거기 프로쉐이프 아미노, 프로쉐이프 A 플러스라고 하는 EAA, BCAA, 필수 아미노산 보충 제품, 거기에 웨이라고 하는 단백질 보충제, 거기에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제품, 네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예전에 H사, 저희끼리가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허벌라이프가 전 세계 식사 대용식, 특히나 이런 운동 쪽에 관련된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에 가장 시장이 큰 회사가 허벌라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PM의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예전에 허벌라이프의 장점들을 좀 취해서 활용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핀라인 M21 디클 다이어트 더욱더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운동 프로그램까지 근육 강화 프로그램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M21 디클 다이어트 제가 오늘도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한국도 미국 마찬가지로. 거기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시 모집 중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시 모집 중입니다. 핀라인 에미션 디클 상시 모집 중입니다. 상시 모집을 해서요. 대기자 명단으로 이렇게 모을 거예요. 신청 대기자들. 신청 대기자들이 모이면 인원이 최소 인원 10명이 넘어가면 바로 일정 잡아서 바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 신청 대기자들이 시간이
한 달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 대기자가 한 달 이상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7명밖에 안 됐지만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은희 마라사장님의 요청도, 부탁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신청 대기자도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디클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PM의 기초 3종 또는 4종을 먹고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와서 들어오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요, PM 제품을 열심히 먹고 있으면 돼요. 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시 모집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바로 일정 확정을 지을 거고 이제 확정되고 나서 신청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디클 다이어트를 어, 최대한 많은 횟수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번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런 제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또 뭐 도 있습니까? 지금 운동 중에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있죠, 저희가. 운동 중에 마시는 운동 뭐가 있어요? 피트니스 드링크. 맞죠? 그리고 피트니스 드링크도 우리가 러닝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드링크예요. 이런 제품들까지 활용해서, 디크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디클 다이어트는 처음엔 철저하게 비움을 하고요. 비워주고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나서 이제 후속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근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거 제가 정확히 노하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요번에 작년에 제가 핀란의 앰버서더로 되면서 이러한 다이어트에 대한 거는 제가 제 몸으로 증명을 했고 이번에 크레아틴을 통해서 또 근육 강화 프로그램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에서는 그러한 부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맨플러스와 응원 플러스 이러한 제품에서도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좀 기초 3종, 기초 4종은 그냥 기초예요, 기초. 말 그대로. 그 당연히 먹어야 되는 제품인 거예요. 정확히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 제품은 뭐예요? 기본 제품은 옵티멀 세트예요.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터. 이 두 가지 제품이 옵티멀 세트잖아요. 이게 그냥 기본 제품이에요. 기본. PM의 기본 제품은 옵티멀 세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액티바이저가 플러스 되고 뮤노겐이 플러스 되고 또 어떤 말씀드린 단백질 보충제가 추가되고 오메가3가 이렇게 추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기초 4종. 기초 4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액티바이저는 모세혈관을 관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뮤노겐은 혈관 관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4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제품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초 4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옵션들이 달라붙는데 실제 저희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요. 필수가 들어간 영양소는 원래 다 먹어둬야 돼요. 필수.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메가3. 이런 거 필수잖아요. 필수. 그리고 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포리셰프 아미노 같은 것도 다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본 제품과 옵션 제품의 중간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이 웨이라든가 프로셰프 아미노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이러한 제품들은 옵션 제품이라기보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실은 기초에 넣어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메가3나 이런 웨이 또 프로셰프 아미노 이런 제품들은 프로셰프는 식사 대용식이에요. 대용식. 식사를 거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또 맨 플러스, 우먼 플러스 이러한 컨셉도 올해 좀 많이 활용해야 된다. 맨 플러스는 뭐예요? 남성들을 위한 남자를 남성으로 만들어주는 제품. 우먼 플러스는 뭡니까? 여자를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제품. 맨 플러스는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여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 갱년기
장애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제품이 맨플러스와 우먼플러스입니다. 솔직히 우먼플러스예요. 어? 근데 한국에서 조금 제가 과한 것 중에 하나가 맨플러스가 여성분들에게도 뭐 샤프란 이런 성분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 과대적으로 좀 돼 있고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성분들에게 맨플러스 먹이기 위해서 약간 마케팅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전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먹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맨플러스는 남자들을 위한 제품이고 우먼플러스 여자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이런 경우 있겠죠. 남성한 우먼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 중에 너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으로 너무 과하게 나오는 분들은 우먼플러스를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성 호르몬은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남자도. 너무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은 분들은 우먼플러스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항상 기본을 좀 지키자. 맨 플러스, 우먼 플러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남자들에게 맨 플러스를 좀 많이 권장할 거고, 여성분들에게 우먼 플러스를 많이 권장하는 갱년기 장애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런 컨셉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근육 강화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고요. 사실 어쩌면 허블라이프 같은 회사에서 약간 사업적으로 꺾인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허블라이프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블라이프 식구 사업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허블라이프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PM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허블라이프에서 부족했던 게 뭐였냐? 저희 PM의 이러한 기초 3종 제품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초 3종 이런 제품들이 기반이 되면서 무슨 뭐 프로틴이든 뭐든 뭐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품이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했다는 거야. 또 PM은 지금까지는 또 기초 3종이나 이런 액티바이즈 파워카 이런 제품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제 뭐 운동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조금 약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제품들이 다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구성이 됐으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 2026년에는 좀 피트니스 분명히 우리 PM에 나오죠. 우리는 웰리스 즉 헬스, 피트니스, 뷰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헬스, 건강을 위한 제품들, 그리고 어떤 뷰티 제품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는 회사가요, 피트니스 제품과 뷰티 제품에 회사부터도 좀 집중을 합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하반기쯤에는요, 이 화장품 라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하반기.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요번에 킥오프 때 베스트룸 세트가 새로 나와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스킨 토너, 그러니까 토너?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요번에 한정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베스트룸 세트가 나오는데, 이제 화장품이 또 이제 스킨 같은 거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어째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결론 제가 말씀드리면, 피트니스와, 피트니스와, 뷰티 쪽에 좀 더 회사가 좀 보강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성도 조금 바뀌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좀 고객들을 만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연한 거는 우리의 장점인 헬스, 즉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 기초 3종 이런 건 당연한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사회의 매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의 공유와 능력이 꾸준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평범한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매력.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선택의 차이다. 그리고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가치 중심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자, 이 말이 뭐냐? 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매력은요. 사람의 변화예요. 이게
갑자기, 저 처음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매력 중에 이게 들어가는구나. 맞다. 단순 돈벌이를 넘어선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진짜 매력은 사람의 변화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건강, 라이프 스타일, 자존감의 변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성장,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인생을 공유하는 경험. 아, 맞아요. 내가 바뀌려면요. 내가 바뀌려면 내 주변의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면, 자, 그런데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한국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뭐 스페인 사람, 남미 사람 다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 많은 사람들의 그 문화와 언어와 그 사람들의 가치들이 내가 살아왔던 것만이 다가 아닌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 하는 이유가 진짜 잘 못하지만 그 영어 공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과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의 매력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국가의 사람을 만나면서 내 삶이 더 넓어집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돈은 결과이고요. 결과이고, 사람의 성장이 본질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의 성장이 본질이다. 결국에 소비자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 소비자들 중에서 또 사업자 중에서 리더들을 또 사람의 성장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의 성장이 있으면 매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조직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의 매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자산형 사업이다. 잘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즉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의 멤버십을 구축을 하면요. 단기 소득이 아니라 세계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메리케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철수했어요. 근데 만약에 메리케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글로벌 라인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만두지 않았겠죠. 한국에서만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메리케이가 철수를 하니까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진정한 안정성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성 있는 멤버십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게 세대의 자산, 즉 상속까지 가능한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사업권 네트워크, 브랜드 스토리, 자, 그리고 자녀에게 직업이 아닌 플랫폼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글로벌 멤버십 조직을 갖춰진 플랫폼을 남길 수 있고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는 구조. 저는 이 부분에 사실 많은 또 개인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의 노년은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올해는 뉴질랜드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아야겠다. 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뉴질랜드 그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거기는 낚시하고 뭐 이렇게 트레킹하고 너무 좋더라고, 뉴질랜드. 어?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도 많고요. 뉴질랜드 삶이 그렇더라고. 너무 멋지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해서 전 세계 조직이 생기면 올해는 내가 뉴질랜드에서 좀 살면서 좀 보내야겠다. 또 어떨 때는 올해는 내가 좀 유럽에 가서 좀 살아야겠다. 또 올해는 뭐 어디서 이러한 삶도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에 나 매몰 조직이 없더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매몰 조직이 있다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 사업을 하려면 글로벌 멤버십 조직을 갖춰야 돼요. 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 날 수도 있잖아. 어떤 나라들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사업은 사람을 통해
국경을 넘어 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차트를 우리가 보다가 요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PM은 완벽한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물론 지금 부족하고 보완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제가 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가장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PM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의 매력을 지금 이러한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좀 전달을 하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할 거예요. 어떤 속도를 내냐? 뭐 지금 내용들은 이제 쭉쭉 진행할 건데 제가 계획은 2월 달 말까지 아니면 좀 더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 비즈니스 가이드북 교재로 한 스터디 시간을 끝내고 정상적인 석세스 빌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객 회사 소개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 단순히 이 비즈니스 가이드북의 내용을 지금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들이 있고 실제 사업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석세스 빌드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